치과에서 발치 교정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이 치과가 굳이 안 뽑아도 되는 걸 진료비 더 받으려고 발치하라는 거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발치를 권유하는 데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본인 케이스에서 발치가 맞는 건지 비발치가 맞는 건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발치가 무조건 치아를 더 보존하는 좋은 치료라는 생각은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서 인매가 오히려 더 나와 보이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나한테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가 맞는지,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이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요,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하는 게 무조건 치아를 보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치료라는 생각,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발치를 고집했다가 교정치료가 다 끝났는데 오히려 교정 전보다 입이 더 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발치로 교정치료하는 게 가능한 그런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애초에 충분한 경우입니다. 치아가 삐뚤빼뚤한 정도가 약간 삐뚤빼뚤한 거고요, 턱 자체의 크기가 전체적인 치아의 개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발치 없이 치아 배열만 정리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주차장에 자리가 딱 맞게 있는데 차들이 약간 삐뚤빼뚤하게 세워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리가 있으니까 치아들만 잘 정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발치를 하지 않아도 교정치료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교정 상담을 할 때 저희가 환자분들의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을 분석하거든요.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비발치로도 충분히 배열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는 치아를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걸 전문적으로 앞궁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책장의 칸 사이를 살짝 넓혀서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충분히 두꺼워야 합니다. 잇몸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서 치아들을 억지로 확장하면 치아 뿌리가 잇몸뼈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치조골의 두께와 치아 뿌리의 위치를 먼저 정밀하게 확인을 하고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간 한 2mm에서 3mm 정도의 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확장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입천장뼈를 가르면서 입천장뼈를 확장하는 방식도 진행되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확장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환자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잇몸 상태와 치아 배열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치과에 방문하셔서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금니들을 뒤로 밀어서 앞쪽에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금니들의 원심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금니들이 뒤로 가면 이제 삐뚤빼뚤했던 치아 배열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는 거죠. 다만 이렇게 어금니를 맨 뒤로 보낼 때는 사랑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어금니의 가장 맨 뒤쪽에 사랑니가 딱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어금니를 밀어도 사랑니가 받치고 있어서 어금니가 뒤로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고 어금니들을 뒤로 미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치아들의 크기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이걸 치간 삭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들을 약간씩 크기들을 폭을 줄여서 그 좁은 공간에 치아들을 배열해 나가는 거죠. 치아를 삭제할 때는 치아의 크기에서 범랑제층 안에서만 삭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삭제할 수 있는 양이 치아당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가능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우에는 우리가 악궁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있는 어금니들을 뒤로 보내거나 혹은 치간 삭제를 통해서 치아들의 크기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 교정치료를 비발치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방 경사되면서, 즉 앞으로 치아들이 뻗어지면서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정치료 후에 치아 배열은 가지런하게 됐는데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치아가 뻗어져 보이는 그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받을 때 치과에서 발치를 권유하는 건 단순히 그 치과가 발치를 선호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건 이제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 진행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간 분석을 했더니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이 그 정도로 확보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즉 공간이 너무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고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들을 발치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앞에 치아들이 충분히 후방 이동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니가 전방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거나 혹은 돌출입이 심한 분들, 이런 경우에는 앞니들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지 좋은 교합과 또 더 나은 외모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니가 충분히 들어가려면 앞니가 들어갈 수 있는 후방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금니들을 뒤로 보내서 앞니를 넣는 것도 일부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앞니를 충분히 못 넣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돌출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통고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들을 뽑아서 교정 치료를 해야지 충분히 앞에 있는 치아들이 후방으로 들어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내 치아와 턱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어느 쪽이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환자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치아를 배열한 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비발치로 억지로 배열을 맞추려고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옷장에 옷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새 옷을 더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옷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억지로 끼워 넣은 것들이 구겨지거나 하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아를 억지로 배열하면 치아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혹은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틀어지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발치 교정의 실질적인 장점은요, 이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돌출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예쁜 얼굴로 우리가 바꿔드리려면 앞니를 충분히 후방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그때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발치를 동반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자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멀쩡한 치아를 뽑는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요. 아무래도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 기간은 발치를 한 치아의 크기 한 7mm 정도 됩니다. 그 7mm 정도 되는 공간을 치아 이동을 통해서 다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발치 교정 치료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발치한 자리가 메워지는 동안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시고 발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치과에 와서 많은 우리 교정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면요, 선생님 저 이를 안 뽑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진료실에서 이를 안 뽑고 비발치로 교정 치료하는 부분들을 많이 권유해드리고, 환자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 그러면 비발치로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치 교정을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치를 했다 그래서 뭐 꼭 나쁘거나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발치 교정이 장기적인 치아 안정성이나 유지력 측면에서 더 좋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치료 결과가 더 만족스러운 경우들도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환자분들은 입이 더 들어가서 나이 들어 보이고 치아가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웃을 때 옥미가 돼서 인상이 어두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비발치 교정 치료에 비해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가 얻게 되는 이득이 아주 컸을 때만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치를 할지 비발치를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이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기 좀 어렵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근처에 있는 교정치과에 방문하셔서 교정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바는요,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턱의 크기가 좀 작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교정치료를 하시려는 분들보다는 덧니나 치아가 삐뚤빼뚤해서 교정치료를 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또 치아가 고르면 이 배열될 공간이 없으니까 치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뻗어지면서 배열되니까 돌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발치를 통해서 이를 뽑지 않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니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치아 배열할 공간이 너무 없거나 돌출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한테 이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 계획을 제안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발치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늙어서 고생을 하거나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좀 그런 안 좋은 걱정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발치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 그리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치료 계획에서 발치, 비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교정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죠. 발치냐 혹은 비발치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발치, 비발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